네, 세민과학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제일 처음에 세포에 대한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1600년, 우리가 연도를 나누면 여기까지가 1600년이죠. 그래서 1600년에는 주로 하비가 대표적인 혈액순환 원리를 밝힌 사람이죠. 혈액순환 원리. 그래서 혈액이 체내에 순환한 사실을 알아낸 사람. 그래서 혈액순환 원리. 또 최초의 세포를 발견한 후기죠. 레인 후기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를 관찰하면서 수많은 벌집 모양의 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현미경 발명은 세포와 생명체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살의 등장과 확립죠. 등장이 있고 확립이 있죠. 그래서 식물 세포설을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슐라이덴이 식물 세포설 여기서 1800년이 되죠. 연도를 구분해 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우선순위는 알아야 되니까 1800년대까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까지 해서 1800년대 켈빈과 그 다음에 신경 흥분 전도 연구는 1900년대죠. 그래서 1800년대 식물세포 슐라이덴 그 다음 동물세포설이 주장한 사람이 슈반이죠. 슐라이덴, 슈반 기억할 거. 식물세포설 두고 슐라이덴, 동물세포설 슈반. 그 다음 세포설을 확립한 사람이죠. 세포설을 확립한 사람이 피루어죠. 피루어. 세포설 확립이 피루어. 1800년대 슐라이덴, 슈반, 피루어 세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소기관.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염색 세포 기술이 발달해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제, 소포제, 골지체들이 있던 거, 네 구조물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다음 1900년대 켈빈 회로 뒤에서 나옵니다. 켈빈과 벤스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 합성되는 경로를 밝혔어요.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경로. 그래서 방사선 등요소에 크로마토크로피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경로를 밝혔다. 켈빈회로. 그 다음 신경 흥분전도 연구 호치킨과 헉슬리라고 호치킨과 헉슬리 신경 흥분전도 다시 약간 정리를 합니다. 일단 혈액순환 원리 하비 1600도 그 다음 세포 발견, 그 다음 레인훅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포를 발견한 사람. 현미경을 통해서 본인이 개발한 그 다음 세포설이 식물세포설 슐라이덴, 그 다음 동물세포 슈반, 그 다음 세포설을 확립한 사람이 피루어 1900년대에 켈빈호를 발견,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 합성 경로, 그 다음 신경 흥분 전도 연구는 호칭kin과 헉슬리. 그래서 주로 세포에 관련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미생물 발견입니다. 미생물의 발견에 기여한 사람들은 일단 1600년대 1600년 이거 1600년이죠. 레이누 훅 있죠 여론이. 그래서 단한 렌즈 영경을 통해서 단세포 생물, 원생물, 세균 등이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호수물이나 이런 빗물 등에서 관찰하면서 원생되면 세균들을 발견하세요. 레이누 1600도. 그 다음에 1700년도에 중두법 개발한 사람 누구죠? 제너. 천연두를 접종하여 천연두 예방할 수 있는 중두법을 개발했다. 제너. 우리가 잠깐 고대 사람 잠깐 몇 사람 보면은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이 자연 발생설이 있죠. 동물의 생태 발생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무에서 유가 발생된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물 속생설을 이제 발견한 사람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자. 또 갈로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해부학에 기반을 두는 사람. 갈레노스. 해부학에 기반을 두는 사람. 그 다음에 베살리우스가 있죠.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를 조선하는 사람. 베살리우스 인체 구조. 해부학은 갈레노스. 그 다음에 인체 구조에 대해서는 베살리우스.
네, 그다음 파스텔가 나오죠. 1800년도 이제 A선 1800년도예요. 대표인 사람이 파스테르 100.5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우리 맨날 있잖아요. 플라스크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서 이걸 끓여가지고 고기즙을 넣고 끓여놓을 때 여기 수증기가 이게 막으면서 더 이상 여기서 미생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근데 여기를 자르니까 미생물이 생겼다. 이게 생물 속선설. 이게 앞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생물 자연 발생설에 반대되는 생물 속선설을 주장합니다. 좋은 살균법이나 탄저병, 광견병 백신을 개발하면서 파스테로 굉장히 기여가 크죠. 좋은 살균, 탄저병, 광견병 백신. 그 다음에 이제 코후는 탄저균, 혈액균, 콜레라균을 발견했습니다. 탄저균, 혈액균, 콜레라균. 여기는 탄저병이에요. 탄저병 백신, 광견병 백신. 여기는 탄저균, 혈액균, 콜레라균. 그다음 이제 1900년대 플레밍이 나오죠. 플레밍. 항생물질 페니실린 대표적인 우리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누구? 플레밍. 이게 이제 파스텔의 아까 생물 속 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유전이 있죠. 유전에 관련된 거 1800년도부터 나와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있죠. 멘델의 완두콩 유전 법칙, 멘델 법칙 있잖아요. 1800년대. 그다음 1900년대 발표한 모건 염색체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유전자설을 밝히는 유전자설. 초파리 염색체 지도를 완성하고요. 그래서 초파리 염색체 지도를 통해서 유전자설을 밝히는 모건 190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에 비들과 데이터먼 하나후 효소 합성에 관한 정보. 효소 합성.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유전자. 그 다음 유전 물질의 볼체. 유전 물질은 뭘로 돼 있냐? 이것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에이버리. 그래서 폐렴 쌍구근에서 DNA가 유전 물질을 밝힌다. 그 사람이 에이버리. 그 다음에 DNA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는 거 밝힌 사람 왓슨과 크릭입니다. DNA 규조 주면 왓슨과 크릭은 DNA가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 밝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조절 관여 부호를 해독하거든요. 자코브하고 모노는 RNA 유전부호를 해독해 냈습니다. 그죠? 유전부 염기서열과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염기서열과 단백질 아미노산의 서열과 사이의 관계. 염기서열을 밝히는 사람. 그래서 자코브와 모노 1900년도죠.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개발, DNA 중폭 기술 개발, 코엔과 보이어. 그래서 DNA 연장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을 개발했습니다. 종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이죠. PCR을 이용하여 DNA를 짧은 시간에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1900년도. 누구? 코엔과 보이어. 사람 유전체 사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유전체 연계설을 밝혔으면 이에 따른 유전자의 기틀이 마련됐다. 거. 그 다음에 생물의 연구에 대한 거. 체계정이 1700년대에요. 그래서 린네는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때부터 이명법이라는 종의 개념을 명확히 밝힌 사람. 종, 린네 1700년대 종의 개념을 밝힌 사람. 그 다음 영불영설을 주장 라마르크. 형제로 발달 사용하지 않는 형제는 퇴화된다. 영불영설. 그 다음 자연선택설에 이게 이 두 개가 1800년대죠. 다인 나온 자연선택설. 그래서 변이가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다인을 진화로 1800년대. 그래서 과학 연구 사례는 관찰은 과학자는 관찰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파악하고 관찰은 창의적 발상을 자극한다. 이게 아까 정도법 제너가 1700년도였잖아. 1700년대 제너 천연두 연구 항생물질 1900년대 플레밍의
세균을 배양하던 우연히 날아는 그래서 푸른 곰팡이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페니실린을 발견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다음 파스텔의 탄저병 실험 1800년대 탄저병 실험에서 비실린에서 탄저병 백신 효능을 증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실험 그래서 건강한 양 48마리 20하면은 집단 A로 나머지 24를 B로 분류하죠. 그죠? 백신 안 하고 백종을 듣는 강한 탄저병이 주입하는데 B 같은 경우는 백신을 조정하고 백신을 조정해서 강한 탄저병을 주입한다. 그래서 강한 탄저병 주입 이후 상태를 확인한 뒤 다 결과 A양조 20마리는 죽고 나머지 4마리도 좋지 않은 상태나 B양은 모두 건강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탄저병의 백신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그리피스 1900년대 페른 쌍경을 통해서 형질 전환을 발견하고 에이버리 후속 실험으로 DNA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유전 물질임을 밝힌다. 그래서 에이버리가 아까 유전 물질 DNA인 거 밝힌 거, DNA가 구조를 증명한 거, 이중 나선 구조로 된 거, 연계서열의 특징과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샤가프에 의해 밝혀진 샤가프 DNA 연계 저성의 특징과 프랭클이 촬영한 DNA가 X단의 해절 실험을 사진을 통해서 DNA 구조를 밝힌 사죠. 왓슨과 크릭은.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아까 PCR이 있었죠. 잠깐 PCR.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아까 세포 발견이 있고 세포 염색체를 처리하는 기술 세포 속기관도 발견하고요. 구자가 또 바이러스 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현미경을 통해서.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PCR 기기, 연기 서열 분석기 등 다양한 생명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중합 효소 요만이라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NA 복제 DNA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네, 봅니다. 다음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내용은 레이놀건 자신이 만든 현미경 맞는 얘기죠. 코크를 관찰하여 벌집의 세포를 발견합니다. 켈빈과 벤스는 이산화탄화수 또 아까 포도당의 합성 과정을 밝힌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1600년대, 예, 이게 1900년도죠. 켈빈과 헬슨. 답은 기억이 3번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생명과학 주요 결정 가나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은 푸른 곰팡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임을 발견한다. 그래서 플레밍이죠. 기억은 플레밍은 그래서 페니실린을 배운다. 페니실린 맞고요. 니는 100점만 플라스크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게 파스텔이죠. 파스텔. 비를 자연 속생설 이게 자연이 이게 생물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 발생 속생설이죠. 생명 속생설 자연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미생물에 의해서 된다는 거.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비를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맞는 이고 가는 그래서 플레밍인 1800년대고요. 파스텔의 생물성 일정이 1900년대입니다. 그래서 간 나보다 먼저 이루어질 거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생명 주요석과 유전자에 관련된 거죠. 멘델의 유전 법칙. 완두개발 이게 멘델이죠. 멘델 유전자. 결핵균 발견, 유전 물질임이 발견. 이게 에이버리죠. 에이버리가 유전 물질 DNA를 발견한 거죠. A는 멘델 받고요. 결핵균은 기억을 갖는다. 그래서 모든 균에도 생물이니까 DNA를 갖고 있죠. 그다음 간은 나오다. 애가 1800년대, 애가 1900년대죠. 유전물질 밝힌 게. 그래서 간은 다보다 먼저 이루니까 만든 거죠. 답으로 5번. 네, 다음은 구조 연구소과이다. 샤가프의 DNA 연기서요. 이게 바로 ACGT죠.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유라실이 아니죠. 이거는 RNA고 DNA 얘기하는 거니까. 이중 다선형 DNA에 대한 다 엑슨 회절 실험을 창령했다 맞는 거고, 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가 먼저죠. 회절 실험을 해서 이중 나선 규절을 나중에 밝힌 거죠. 이게 나가 먼저죠. 다가 먼저 맞는 건 2번입니다.